뉴욕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두 가지 연결고리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엔비디아가 빵에서 넷플릭스를 대체한다. 똑같이 N이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네.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강했었어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올해 주가 수익률이 130% 정도 육박을 연초 대비 되거든요. 네, 대단하네요. S&P 500 기업 중에 네. 3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높았네요. 그만큼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껑충 뛰어오르게 그렇겠죠. 되면서 네. 현재 시가총액 순위가 7위를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렇게 음. 많은 부분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팡이라는 대형 IT 기술주에서 들어갈 수 있지 넷플릭스도 물론 좋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것을 엔비디아가 대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정도까지? 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펀드 스트레스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부분이었었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오르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반도체 섹터의 전반을 주도하면서 네.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아.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팡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음.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형성해 나가는데 엔비디아가 이런 부분에 넷플릭스보다는 더 사업 부분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득이 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러한 목소리는 펀드 스트레스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요. 네. 베라스에서도 이러한 이제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향후 뭐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뭐 후에는 이제 팡이 이제 N 자체가 넷플릭스에서 엔비디아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뭐 그쵸. 가상화폐, 그리고 네. 인공지능, 메타버스까지 모든 엔드 유저들이 이 엔비디아의 GPU를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사실상 메타버스에서도 자사가 독점적인 지금 플랫폼을 그렇죠. 내놓고 있잖아요. 예. 이 옴니버스라는 이제 플랫폼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이제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하게 된 것은 2020년 12월 이때 오픈 베타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금을 시작을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BMW와 이 메타버스의 옴니버스와의 이런 결합이 되게 되면은 네. 이 자동차 안전 시험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그 안에서 해본다고 그 안에서 말씀해 주셨죠? 해보게 되면서 실질적인 이 직접적으로 해보는 것과 유사도가 거의 98% 이렇게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그쵸. 아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건설을 할 때도 이제 이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메타버스 내에서의 이러한 상황들을 입력을 해놓고 거기서에 대한 이런 이 환경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어느 정도나 이러한 건물 자체가 강한지 약한지를 볼 수 있는 뭐 네. 이런 부분에 더욱더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일반 자동차 시험보다 돈이 뭐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험을 그렇죠.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네. 더욱더 이제 일례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더 많은 부분에서 무궁무진하게 이제 그러네요.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메타버스가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이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 나를 표현해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게요. 실질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이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메타버스 옴니버스 안에 있는 네. AI 캐릭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더욱더 많이 키워내고 있는 부분이 그 있습니다. AI 캐릭터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일종의 그런 캐릭터 같은 거죠. 네, 그런 부분의 캐릭터를 더 많이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성에 대한 부분도 네. 상당히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죠. 음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더욱더 자유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AI 캐릭터 자체가 네. 이제 이
AI 인공지능 쪽으로 더욱더 확대를 시키려는 이제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은 네. AI가 사실 나중에 뭐 사람을 지배하고 막 이런 게 그렇죠. 나오게 되잖아요. 약간 흔한 설정이긴 한데. 네, 그런 게 이제 아예 영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현실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그러네요. 되고 AI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 대화형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더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 엔비디아의 주요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겠다. 로봇을 쓰겠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다양한 산업 분야라는 것이 이제 뭐 메타버스를 통해서 뭐 더욱더 많은 부분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아까 예시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AI를 이제 단독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제 UBS에서는 GPU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이제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 섹터 내에서 탑픽으로 이제 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9번째 이제 ETF를 이제 12월 초에 이제 신설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여기서도 엔비디아가 비중 1위를 이제 차지를 하게 그 됐습니다. ETF 컨셉이 그럼 메타버스 뭐 이런 겁니까? 메타버스는 아니었고요. 예. ESG 관련돼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테마였었는데 거기서도 비중 1위를 차지를 했다는 것은 뭐 그만큼 ESG 관련돼서도 뭐 이 엔비디아가 많은 이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분야에서 1위군요. 네.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더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공급망 투자를 많이 하게 됐대요. 그렇군요. 결국은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됐는데 보완하는 거.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네.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엔비디아가 TSMC에게 선수금을 많이 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엔비디아가 자사에 대한 이런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네요. 그에 따라서 독보적인 지위를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선순환이네요. 예, 이것은 주가가 더욱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하고 그리고 AI 같은 신성장 산업 부분에서 네. 가장 앞서서 움직이는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비슷하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가 조정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점차 저점을 높게 이 형성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PU 쪽에다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AI 쪽에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AI. 아까 이제 2022년도에 키워드가 AI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 이런 옴니버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산업에 적용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AI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셀바스 AI라는 이제 그쵸. 회사가 예. 있게 되는데 이 회사도 사실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회사가 가장 이제 좋은 점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을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개선해야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뭐 그 훌륭하네요. 점이 사실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사실 네.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역시 이런 부분이 더욱더 2022년도에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셀바스 A에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NFT라든지 2차 전지 대비 약했어요. 어제 대부분의 그런 종목들이 매우 강했는데 그렇죠. 이 메타버스만 유일하게 약했지만 그래도 메타버스 내에서 마지막 종가 정도에 보게 되니까 선 시스템이 종가의 가격대를 좀 많이 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됐을 때는 뭐 이런 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어때요? 컴투버스라고 또 그쪽도 만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괜찮게 보십니까? 저는 NFT 쪽도 상당히 네. 괜찮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1월 달에 코스닥 효과와 함께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1월에. 하고 있고요. 네. 긍정적으로 좀 많이 이쪽 부분에 저는 비중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AI 쪽 관련해서 국내 종목들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이거 참 보고 싶은데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예, 팬데믹 이후 첫 10억 달러 흥행 영화에 등극했다. 어쨌든 보였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네요. 예. 네, 이미 티켓 파워로서 이것이 증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보게 되면 월트 디즈니가 어제 1.5% 정도. 넷플릭스 떨어졌는데 올라갔더라고요. 네. 예. 근데 재밌는 네. 점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파이더맨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동시 개봉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단독 개봉이고요. 영화관에서만. 네, 그리고 지금 판권 자체는 소니 픽처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스파이더맨은. 그래서 이게 지금 월트 디즈니 쪽으로 이제 이 수익금 배분 정도로서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언제 디즈니 플러스로 입점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다른 네. 여러 가지 영웅들은 다 이 디즈니 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 스파이더맨만 소니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죠. 예, 네. 그래서 소니 픽처스가 또 넷플릭스랑 계약이 맺어진 게 있어서 또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일단은 이런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IP 지적재산권을 디즈니가 갖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는 다시 한 번 더 자사의 이런 IP 지적재산권을 이용했을 때 그렇죠. 확실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한 것이 아닌가 콘텐츠 왕국이에요, 진짜.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6일 현재 미국 박스오피스 지표 사이트 모조에 따르게 되면은 북미에서 이미 수익이 4.6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고 네, 4억. 해외에서 이제 5.7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10억 달러를 넘게 이제 달성을 하게 되는 팬데믹 이후에 최초의 영화가 되었다. 라고 정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전에 이제 19년도에 10억 달러가 넘은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스타워즈 시리즈였거든요. 그것도 매니악하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히 디즈니가 많은 진짜 컨텐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게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보게 되면은 스파이더맨이 지금 500만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국내 사람도 좋아하죠. 네, 그만큼 지금 뭐 네이버 댓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네. 스파이더맨 이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한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네. 부분에 국내에서도 500만을 넘게 본 작품이 코로나 이후에 유일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OTT 콘텐츠 이제 추천 플랫폼에서도 보게 되면은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전 시리즈들이 이제 OTT의 순위로 막 위로 올라오게 되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 거 보기 전에 한번 정주행 한번 하는 예, 거군요. 정주행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보겠다. 공부를 하시네. 예,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이런 스파이더맨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 회자가 되고 있고 그렇군요. 이런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각자 회사에 들어가게 될 텐데 생각해 보면 이만큼 이제 티켓 파워를 자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영화관 기업들은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업체들은 어제 주가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일부 이제 이 월가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이런 티켓 파워를 자랑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팬데믹 이전 상황의 매출액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참 영향을 많이 주는군요. 네, 그래서 2021년도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네. 19년도 대비 38%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 안 돼요? 예, 그런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집에서에 대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렇죠. 예. TV는 대형화가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더욱더 활발히 진행이 되게 되면서 예전에는 단독 극장 개봉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요즘 같은 경우에 동시 개봉도 많아졌고 음. 그리고 단독 개봉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단독 개봉을 오랜 기간 가는 것보다 조금 이제 축소해서 그렇죠. 단축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화관 사업이 계속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국내 종목으로 좀 빠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선 역시나 CJ, CGV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컨텐츠 관련된 업체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컨텐츠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디즈니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K 드라마라든지 그렇죠. K 컨텐츠에 관련된 네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컨텐츠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 컨텐츠 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분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컨텐츠 가격이 24% 정도 올랐대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더욱더 반영이 많아질 테니까 뭐 제이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뉴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TT. 또 구독의 늪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